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명절이네요. 참 벌써 설입니다. 여러분 떡국 한 그릇 드시고 한 살 더 드시면 네. 올해는 만으로 해요 여러분. 그렇죠? 법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살 더 안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요. 어쨌든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거침없는 애플의 행보에 따라서 주목해야 될 국내 협력사 2개를 가져왔습니다. 좀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회사는요, 로체 시스템스입니다. 이 회사는 장비 회사입니다. 장비 회사인데요, 어느새 반도체가 주력인 회사가 됐습니다. 반도체가 44%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FPD, 요거는 이제 전공정 쪽의 물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공정 물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한 20%. 그리고 모듈인데요. 이거는 이제 밴딩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밴딩 쪽에 들어가는 일단 디스플레이 후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후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한 28% 정도 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레이저 커팅, 로봇, 기타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고요. 반도체 쪽은 물류 장비입니다. EFEM이라고 하죠. 네, EFEM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진공 체인버 앞까지 이걸 갖다 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의 메슨텍 통해서 메슨 테크놀로지 통해서 EFM이 들어가는 거고요. 미국하고 중국, 대만 등에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시각 장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각 쪽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여기 이제 EFM 쪽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얘가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 이거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 쪽이 지금은 주력이 됐다라는 거죠. 한때 애플이 아몰레드 투자, 애플이 처음으로 LTPS, LCD에서 아몰레드로 바꿀 때 그때 한 12조 정도 투자가 있었죠. 전용 라인 투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때 수주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은 어느새 반도체가 주력인 회사가 됐다. 자, 반도체는 그동안 좋아요. 반도체는 좋은데 이번에 애플이 아이패드 쪽으로 OLED를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네, 아몰레드를. 그래서 지금 8.6세대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반도체가 좋은 데다가 얘들도 이것도 좋아지겠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원래는 전공정 물류 쪽을 주로 하다가, 디스플레이 쪽을 하다가 2017년 요때 이제 애플 아몰레드 향으로 라인 깔 때 그때 모듈 후공정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그때 2017년에 한 2천억 정도를 수주를 받았어요. 그때만. 그래서 굉장히 좀 그때는 좋았고, 그리고 이제 요 밴딩 공정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모델이 바뀔 때마다 유지 보수 투자가 나옵니다. 그게 한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가 꾸준하게 이제 유지 보수 쪽으로 투자가 나오는 거고, 이번에 요 8.6세대 투자가 있다 그러면 신규 투자까지 있는 거죠. 그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 밴딩 쪽 마켓시어가 한 70%에서 80%, 70에서 8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일 잘하는 회사다,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안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은요, 매출이 398억, 영업이익은 122억 나왔고요. 작년 연간 추정치는 매출 1,500억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가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좀 약간 일회성으로 좀 잘 나왔던 부분이고, 평상시에는 분기당 한 60억 정도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총은 1,180억. 너무 싸죠? 네, 너무 쌉니다. 실적 비해서 너무 싼데, 올해 23년 전망치는요, 매출 1,700억에 영업이익은 한 32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 3Q 기준으로요. 지금 수주 잔고가 762억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대부분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682억. 지금 반도체 수주 잔고가 있고 나머지가 이제 일부 디스플레이 쪽이고요. 자, 지금 반도체 쪽은 이렇게 수주 잔고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 투자만 나와주면 한번 세게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자, 제가 애플 서플라이 체인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 두 번째 소개드릴 회사는요, 자화전자입니다.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로체 시스템스는 너무 싸죠.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너무 싼데요. 자화전자는 싼 밸류도 아닙니다. 자, 심플합니다.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용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자, 한때 카메라 모듈 서플라이 체인 좋을 때요,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 나가 떨어졌죠. 거기서 살아남을 만큼 기술력이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전장적으로 PTC 히터 이런 것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출이 미미하고 대부분은 여기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카메라 모듈은 구성품이 어떻게 되나? 자, 렌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고, 이미지 센서, 그리고 FPCB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원가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초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애플이 아이폰 15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뭡니까? 4,800만 화소 카메라 모듈이죠. 자, 그러면 아이폰 15, 네, 14는 4,800만 화소였고 아이폰 15는 폴리드 줌이 채택이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유력합니다. 한 개 모델에. 이건 이제 프로맥스겠죠, 당연히. 최고 하이엔드 모델. 자, 폴리드 줌은 원래 이스라엘의 코어포토닉스라는 회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삼성이 샀죠. 삼성이 인수를 했습니다. M&A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져갈 때, 와, 삼성이 요거 애플한테 주면서 자기 이미지 센서도 좀 팔아먹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애플이 물론 이제 자체 기술도 했지만 프렌드라는 조항을 통해서 통신 기술처럼 특정 기술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걸 풀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뭐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주니까 아마 풀었을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기 적용이 되는 거고, 원래 자화전자는 삼성 쪽에 주로 공급을 하던 회사인데 애플로 이제 좀 슬슬 갈아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전용 라인을 또 투자를 했죠. 애플은 항상 자기 협력사가 생기면 전용 라인 투자를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에서 애플로 서서히 이제 갈아타는구나 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폴리드 줌에 들어가는 오토포커스는요, 기존에 애플은 보이스 코일 모터라는 VCM 방식을 주로 썼는데, 이 폴리드 줌을 하려고 엔코더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볼 가이드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방식을 써야지 전력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이스 코일 모터라는 거는 이제 아주 미세한 철사 같은 것들 감아가지고 코일처럼 감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폴리드 줌은 렌즈 간의 거리가 멀잖아요. 이렇게 멀기 때문에 보이스 코일 모터로는 이 전기 소모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볼 가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그래서 비중은 LG 이노텍이 한 60% 정도 납품하고 오토포커스를, 자화전자가 한 40% 정도를 담당할 거다. 자, 요거는 그런데 LG 이노텍이 지금 AF 쪽에 수요를 좀 잘 못 잡는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중이 조절될 수도 있다, 향후에. 그리고 자화전자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가는 LG 이노텍보다 좀 더 받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또 시장의 추정입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매출
573억에 영업 적자가 96억. 22년 추정치는요, 매출 2,800억, 영업 적자 마이너스 7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총은요, 4,910억입니다. 비싸죠? 비쌉니다. 네. 비싼데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년 전망치는 매출 4,600억에 영업이익이 한 22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땡겨와도 시총이 좀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전용 라인 깔았고, 일단 올해는 한 개 모델인데 내년에는 2개 모델 이상 될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밸류를 미리 또 좀 많이 땡겨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준성준우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로봇은 누가 봐도 미래 먹거리인데 현재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신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비쌉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내는 이익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올해 대충 한 15억 정도 낼 것 같아요. 근데 시총은 1조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죠. 네, 1조 원 수준인데요. 자, 요거는 높은 멀티플을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급등한 만큼 급락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투자라는 거는 개인들의 판단이고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과도한 밸류지만 여기서 모멘텀으로 내가 좀 더 먹을 룸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거기 치고 들어가는 거고요. 저처럼 간이 작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2차전지 섹터 봤잖아요. 네, 비쌉니다. 2차전지 비싸죠. 작년에도 비쌌고 재작년에도 비쌌고 올해도 비쌉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가잖아요. 네, 그래서 모멘텀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밸류에 집중할 거냐에 따라서 개인들의 투자 성향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모든 종목이,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 다 좋으니까 사세요, 이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하나의 참고 지표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절대 저의 뷰와 의견대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요거는 소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잘근잘근 씹어서 먹고 소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명절에 가족들과 싸우지 말고, 결혼 이야기 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오손도손 서로 덕담만 하고 잘 지내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엔 또 과식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 과식도 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명절 음식 하면서 또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마트에서 사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절에도 저희 영상은 올라갑니다. 항상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빼고는 한 번도 쉬지는 않았거든요. 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세요. 안녕.